76페이지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가정법에 대한 해석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했었는데 책을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에 거기 보면은 자, 현재 사실과 반대로 가정 상상하거나 현재나 미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 또는 상상 소망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현재 사실과 반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말에서 가정법이야 당연히 if를 써야 되는 게 맞고, 과거라고 하는 것은 if 자리에 들어가는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과거형일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동사를 과거형을 쓰느냐 하면은, 보통 가정법 과거를 쓸 때는 현재형을 그대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날 경우는 동사 과거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원칙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전마들은 저렇게 쓰는구나 하고 그냥 입력을 해버리세요. 그게 제일 속편합니다. 아시겠죠? 괜히 가정법 과거가 들어갔다고 해서 해석하실 때에 저거를 뭐 그냥 뭐뭐 했으면 뭐뭐 했을 텐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거기 보시면 if를 생략하면 줄 거세요. if를 생략하면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가 되어지는데,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그 동사가 were이나 아니면 should나 아니면 had인 경우에 잘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독해글을 읽을 때 만약에 시작 자체가 were로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주어가 있고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이렇게 콤마가 딱 들어가는 경우라면 반드시 if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면 또는 주어가 동사라면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had가 들어갔다. had가 들어가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여기에 주어가 들어가고 여기에 과거분사 pp가 들어가 버려요. 그럼 요렇게 들어가서 콤마를 때려버리게 되면 요거는 해석할 때 뭐뭐 했다면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진 않지만 should를 쓰고 난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버리게 되는 경우에서 콤마를 때려버렸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가정법에서 should를 쓸 때는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권나영이가 학교를 자퇴한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should를 이제 써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콤마를 써버렸기 때문에 주절 자리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뒤쪽으로 다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주어는 동사일 텐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정법 어순에 맞춰가지고 뭐 조동사 과거형을 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have pp가 들어가거나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생긴 꼬라지들을 보면은 그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인데 거기 괄호에 were이 왜 들어가 있냐면 보통 가정법에서 비동사는 was를 안 쓰고 were를 쓴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단 사람들이 편하게 말을 하는 구어체 방식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was를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어체로는 was도 답 아니에요? 이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보통은 원칙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어가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전부 다 비동사를 쓸 때는 were이라고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거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were to 동사 원형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투부정사 얘기하면서 be2 용법이라고 해서, be2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의미 자체가 뭐 예정이나 아니면 의무나 아니면 뭐 의도나 뭐 이런 등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굳이 만약에 if 주어 다음에 were to가 들어가게 되면 주어가 동사 할 거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as if하고 as though 같은 경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데 괄호 치고 이렇게 하나 쓰세요. 비유. 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되게 어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옷을 정말 화려하게 잘 입고 그 다음에 정말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품격 있는 말을 해. 그래서 쟤는 뭔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남에 틀림없어. 아니면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노숙자인 거지.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정말로 그렇게 하는 모습처럼 보여. 근데 실제는 그 반대라 하는 거. 의도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t's high about time 이렇게 들어가는데 high나 about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It's a time that 주어 동사 과거형 이건데 요거는 보통 해석하실 때 뭐뭐 해야 할 때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요거는 우리가 투부정사에서도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It's time to 동사원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써주는 임마하고 그 다음에 that 들어간 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야. 그래서 인영이가 이제 잠을 잘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that을 쓰는 게 맞고요. 그냥 잠을 자야 할 때이다 그러면은 to를 써야 돼요. 주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77페이지 바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오늘은 나 해석 그냥 쭉 읽고 치울 거야. 쭉 읽고 치울 거기 때문에 77페이지도 보시면요. 과거의 사실과 반대로 가정. 자, 이번에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과거의 사실이에요. 과거의 사실과 반대로 가정이나 상상이나 소망이나 아니면은 과거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던 일을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상상이나 소망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법 우리가 동사에서 항상 그 순서 얘기할 때는 현재형 다음에는 과거형이고 과거형 앞에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항상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주어와 head와 조동사 head와 주어가 도치되는데 거기에 문어체 표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어체가 무슨 말이야? 문어가 글 쓰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당연히 글로 쓰는 법칙을 얘기하는 걸 문어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내가 구어체라 하는 건 입으로 전해지는 말을 구어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갑자기 무슨 뭐 몸을 구웠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요즘 개그가 너무 안 통해요. 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아니 재밌어요. 아 고마워요. 서부하고 할 때만 너무 힘들어. 똑같은 개그를 전달하는데도 전부 다 제가 조용해.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심은지마저도 조용해. 와. 근데 심은지 마지 못해. 재밌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단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항상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한다면 할 텐데가 아니라 했다면 했을 텐데, 그 시점에 그랬다라면 그랬을 텐데,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wish 다음에 주어 had pp가 나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 그랬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상황에선 좋을 텐데 이런 얘기야. 그때 나영이가 그녀의 프로포즈, 아니 그녀란다. 그때 나영이가 그의 프로포즈를 받았더라면 행복했, 뭐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wish가 아니라 wished가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좋을 텐데라기보다는 그냥 좋았을 텐데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게 뭐 어렵게 자시고 나올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as if, as though도 이번에는 동사 과거형이 아니라 had pp가 나오면은 그때 그랬던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자시고 할 건 없으니까요. 바로 해석 넘어가 볼게요. 224번은 스킵하고요. 225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빠기녀의 출동. 우리 은하계만 4천억 개의 별이 있다. 만약 저 별들 중 100만 개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지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면 저밖에는 문자 그대로 수백만의 문명 사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intelligent 다음에 life가 들어가면 보통 life는 삶이라기보다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intelligent는 똑똑한이죠. 그러니까 어떤 별에 살고 있는 삶, 별의 삶이 똑똑한 얘기가 아니라 별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똑똑한 거겠죠. 그러면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어느 별에 인간들처럼 지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면 그 별에도 아마 엄청난 문명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서는 뭐 영상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지구와 똑같은 어떤 뭐 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도 아마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까지 갈 일은 없거든요. 예, 화성 가기도 힘든데. 화성 발급이 화성 가려면 돈 많이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말 돈 많이 있는 사람은요 화성 뭐 가서 이사하는 거 미리 예약을 해놓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몇천조, 와. 몇십억인가 몇천억인가 아무튼 뭐 돈이 되게 나와.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 본데 그거는 화성에 이제 물이 나오고 이제 나무가 자라났을 때 그때 얘기고 아직까지는 모를 일이죠. 자 226번 가겠습니다. 권나영이. 오늘 만약 1m의 바다 수면 상승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쫓아낼 텐데 7명의 사람을 인도했어. 자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주어로 쓰였고요. 여기서 it은 따지고 보면은 1m 해수면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수면 상승이 인도에 있는 700만 명의 사람들을 쫓아낼 텐데 그럼 어디로 쫓아낼까요? 중국. 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산악 지역으로 쫓아내겠죠. 해수면이 1m 증가했다는 얘기는 인도에 있는 어느 땅들이 아마 물에 잠길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곧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여행지 중에서 섬 하나가 이제 곧 잠길 예정이라고 하죠. 하와이. 아니요, 모히또 먹어야 되는데. 뭐지? 몰디브. 거기가 이제 곧 잠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린 애들은 정말 몰디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곧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혼여행 간다면 몰디브를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빨리 갔다 와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서 꼭 모히또 한잔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27번. 한나. 네, 삶이 쉽다면 그건 지루할 텐데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삶이 뭔가 쉽고 편안하면은 삶 자체는 그만큼 익사이팅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루할 텐데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228번 최지우.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는 어른이길 바란다. 어른들은 어떤 책임도 없는 아이이기를 원한다. 네. 뭐 우리 가정법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고 어른들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 아 빨리 20살 됐으면 좋겠다. 왜 20살이 되고 싶습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다. 아이고 20살이 공부 안 할 것 같죠? 뭐야? 아이고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남학생들에게 물어보면서 너 대학교 20살 되면 뭐가 좋은 것 같아? 갈게네. PC방 가서 밤새도록 있을 것 같아서. 와. 여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생각이. 아니요. 차라리 여행이면 차라리 낫죠. 술 먹을 수 있어서.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남학생들 아니 있잖아요. 이때까지 졸업했는 애들을 이렇게 쓱 보고 있으면은 물론 내가 SNS에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SNS에 나오는 어떤 사진이 여행이면 차라리 건전하고 그렇다 치자. 이놈의 소주잔들이 왜 이래 많이 나오나 모르겠어. 소주잔에 오뎅탕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왜 인스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반복해서 나오는 그 영상 있잖아. 그 맨날 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꼭 나오더라고요. 2년 뒤에 여러분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 보자. 특히 최지우인 심은지. 자, 어쨌든 이런 건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아이들이 되면은 참 좋을 텐데 왜냐하면 책임감이 그만큼 부담으로 많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도 애 둘이 볼 때마다 이것들이 자꾸 덩치가 커져가고 있는 거 보면은 이놈 새끼들 왜 먹이 살리지? 이런 생각 드는 거야. 그리고 요즘 이제 계속 영어 예배부나 이런 거 가면은 와 6, 7살들이 왜 그래 영어를 잘해? 무섭다. 뭐 말이나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말 이렇게 따라 하고 그 어디서 외웠는지 연습인지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뭐 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애들이 막 나와갖고 안 보고도 그냥 하는 거야. 주기도문 같은 것도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하거든요. 무서워. 우리 시온이는 그런 거 몰라. 우리 시온이 영어 울렁증이 좀 있거든요. 뭐 말까 하면은 영어 싫어 안 해. 영어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지는 알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하도 똑똑하다 소리만 들으니까요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과연 자랑일까요? 흠일까요 이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 해야 되네. 그래서 심심하면 내가 영어로 뭐라 짓거리고 있다 요새. 큰일 났다 지금. 아빠가 영어 선생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없네. 아유 229번 하겠습니다. 김동인이 있어. 우리 대부분은 3을 보낸다. 마치 우리가 다른 하나를 뼈내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이 두 번인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뭔가 다른 거는 저장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람의 인생은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인데 항상 뭔가 세상에 뭐 삶이라 한 게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자 230번 카메라 폰은요 don't understand privacy입니다. 사생활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폰이 어떻게 사생활을 이해를 합니까? 막 갖다 아무거나 찍는데. 그리고 don't forget either 그 또한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즉 찍어놨기 때문에 그게 계속 있다 이런 얘기죠. 폰 입장에서는. 그래서 at time we developed a new etiquette 새로운 어떤 에티켓을 개발할 때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디지털 시대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권나영이를 찍는다 치면은 권나영이를 초점으로 찍어야 되지 주변에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못 찍어요. 물론 안 어울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어딘가에 게시판에 게시가 돼버리면 나중에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얘란 아이를 찾고 싶은데 얘 찾다 보니까 얘가 뚝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그날 거기 갔었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린이집에 애가 이제 등원을 하는데 만약에 애 가방이 뜩 보여. 근데 가방에 그 어린이집 이름이 보이잖아. 그것도 지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유괴범이 어떤 아이를 타겟으로 딱 잡고 저 아이를 계속 유심히 관찰하다가 하필이면은 요 아이의 어린이집이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막 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EBS 유명한 강사 중에서 이제 그 어떤 쌤도요. 되게 좀 외모적으로 되게 예쁘신 분인데 그 쌤이 소속돼 있는 학교를 딱 아니까 웬 남자가 거기 가가지고 계속 대회하고 거기 앉아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야. 그런 얘기도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생활들 조심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특히 여학생들 아시겠죠? 남학생들이 스토킹 당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자 231번 가보겠습니다. They used to say I could have been a professional ballet dancer if I had the training 합니다. 자 여기서 드는 뭐의 줄임말이야? I have. had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had로 이렇게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훈련을 받았더라면 나는 전문적인 발레 무용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어요. 그들은 보통 말하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보니까 빌리 엘리엇이라고 하고 2000년에 딱 나오죠. 이거 작품 이름입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내용은 어느 출판사의 교과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능률. 여러분 능률 말고 여러분 전세대 능률. 거기서 이제 교과서로 나왔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긴 하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짜증납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거든요. 자, 232번 가겠습니다. 빠기녀이. 이 잡지의 기사는 그가 암살자의 총알에서 살아남았더라면 존 레논의 삶이 어땠을지를 가정한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희가 누굽니까? 키가 잡지 쓴 사람. 아니에요. 아니. 존 레논. 존 레논이죠. 그러면 어제 내가 서부구도 똑같이 물어봤거든. 존 레논이 누구야? 누구예요? 암살자의 총 맞은 사람. 피해자. 에이. 이런 논리로 치면 월크와 잡의 차이는 뭔데? 그럼 철자수 차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960년대에 영국의 유명한 밴드의 멤버입니다. 맞아요. 비틀즈. 비틀즈에 있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존 레논. 이 사람은 어떤 암살자의 총에 의해서 죽었어요. 암살당해서. 그래서 총 맞아 죽었죠.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 1960년대 이 비틀즈는요. 지금으로 치면 방탄소년단이랑 똑같아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암살자의 총에서 살아남았었더라면 이 사람의 어떤 삶이 자 what 나오고 like 나왔잖아요. what 나오고 like 나왔으니까 이걸 합치면 how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이 잡지의 기사는 가정한다 또는 상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히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뜬금없이 had 주어 survived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구조냐면 if 다음에 he 다음에 had를 쓰고 survived 이렇게 요 구조였다가 if가 생략되면서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었다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 눈여겨 잘 봐놓으셔야 돼요. 뜩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문장이 막힌 듯한 느낌이 빡 들 때가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233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권다영이 만약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정확히 계산했다면 지구의 실제 크기를 그는 노력하지 않았을 텐데 아시아를 서쪽으로 항해해서 가려고. 네, 아시아를 서쪽에서 항해하려고 가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 천일 B급에 아마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지구를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4분의 1 부분만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니야. 어제 서부고도 똑같이 영국이라 그래. 나도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포르투갈 아니면 스페인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포르투갈인데 어쨌든 포르투갈이 어디냐면 서유럽의 제일 끝에 있어요. 서유럽의 제일 끝에 있고 원래 유럽이 이렇게 딱 있고 포르투갈이 여기 있으면은 원래 인도를 가려고 하면 아프리카를 건너서 일로 가야 되거든. 상식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이쪽에 있는 공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하면 여기 인도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자기가 발견한 곳은 아메리카 대륙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즘의 사람들은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럼 이 명칭을 누가 만들었을까? 인도, 아니요. 콜럼버스. 스페인, 아니요. 이 당시에 유럽 지역에 있는 가장 강한 국가가 이 지도를 만들어 놨겠지. 영국, 뭐 영국 아니면 스페인 아니면 이랬겠죠. 왜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갔을 때에 제일 많이 이제 힘을 자랑했던 게 영국, 스페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인도 얘기할 때 무슨 회사 차렸달래 그냥 인도 회사 안 가고 동인도 회사 가잖아. 그래서 여기가 서인도면 이쪽은 동인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었더라면은 아시아를 서쪽으로 항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따지고 보면 아메리카 대륙 가기도 늦어졌겠지. 그렇게 치면. 그죠? 자, 234번 가겠습니다. 최지휘 해있어.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마치 방 안에 믹서기가 켜졌던 것처럼 모든 것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네, 믹서기가 켜져 있었으니까 믹서기가 켜지다 보면 계속 윙 하다 팍팍팍팍 이래버린 상황이에요. 되게 소리도 시끄러울 거고 되게 분잡은 상황.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5번 한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아빠와 함께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모두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리더십의 능력, 한마디로 지도력이죠. 지도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또는 지도력을 가지고 태어났기를 소망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꿈? 이 세상에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사람은 누구나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어. 이게 뭐 반이 되었든 아니면 동네 뭐 3명의 친구가 됐든 간에 항상 내가 뭔가 니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야. 왜? 나는 특별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중딩들한테 내가 초딩들한테 인칭대명사 설명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 방탄소년단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 그럼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이제 뭔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35번은 그 정도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설명이 필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일단 if를 쓰고요,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had pp를 씁니다.
요까지는 지금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뭐뭐 했다면이에요. 뭐뭐 했다면. 그래서 블라블라 때리고 그 다음에 주절 자리 넘어가면 주어 쓰고 난 다음에 조동사 과거 쓰는 건 똑같아요. would, could, 뭐 might, 뭐 등등등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였으면 여기도 두 단어고 여기도 두 단어가 돼야 돼. 그래서 have pp가 돼줘야 돼. 그런데 여기는 뭐를 쓰냐 하면은 동사 원형을 써줘요. 가정법 과거형을 써버리는 거야. 혼합이라고 하는 거는 if 다음에 쓰이는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과 주절로 넘어가는 거는 가정법 과거형을 써버려서 이거를 믹스 해버렸다 해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자 다시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이러면 현재 이럴 텐데였어요. 과거 완료는 그때 그랬다면 그때 그랬을 텐데요. 그럼 혼합은 뭐냐면 그때 그랬다면 지금 이럴 텐데 이 말이야.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혼합 가정법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때 인영이가 열심히 운동했더라면 지금쯤 배구 선수가 됐을 텐데 그렇게 할게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뭐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쯤 유명한 배구 선수가 됐을 텐데 이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어법 문제라고 한번 쳐봅시다. 어법 문제라면 보통 있잖아요. 단순하게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는 결국은 동사 짝을 갖고 하는 시제 일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것만 잘 보면 돼. 이것만 잘 보면 되고 서술형이야 당연히 영작을 다 때려야 되는 게 맞고 그건 나중에 첫 단추 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여기에 배웠으면 여기에 have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have pp를 쓰는 게 맞느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느냐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혼합 가정법을 모르고 있으면은 대부분 답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have been a famous valuable player 이런 식으로. 근데 혼합 가정법 얘가 답인 거야. be famous 뭐시 player 이렇게 되는 거야. 뭘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개 지금 안 나와 있어. 시제. 지금쯤이면 뭐뭐 할 텐데. 이거는 그때 그랬을 텐데죠. 그럼 지금쯤이면 뭐뭐 할 텐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무슨 근거가 되는 표현이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시간요? 과거? 이미 저기서 그때 그랬다면이라고 헤드 PP를 지금 명시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를 써야 돼요? 오늘날과 관련된 이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today. 또 now. 또는 뭐 nowadays. 이런 것들 아니면은 these days. 요즘에. 뭐 뒤진 날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는 동사 원형이 답이야. 이때까지 내가 강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혼합가정법에 대한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 한 번 봤냐면은 딱 한 번 봤을 때, 딱 두 번 봤을 때예요. 딱 한 번은 언제냐면은 지금은 나오지 않는 교재지만은 빠바 단락독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한번 혼합가정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대건고등학교에서 그걸 한번 문제를 냈었어. 물론 그때는 서술형이 없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그냥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학교에서 그러면은 나올 가능성은 일단 없겠지. 근데 잘 들어. 학교쌤이 정말 이 혼합가정법에 대해서 미친듯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 그러면 시험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 4월 달쯤 되거나 아니면 그때쯤에 쌤 우리 가정법 하는데요. 쌤이 혼합가정법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든지 나오겠지. 왜냐하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느긋한 능률 교과서 아니면 동학원 교과서 내가 다 알거든요. 혼합가정법 나온 적이 없어. 교과서 본문에 없거든. 부교재에서도 잘 안 나와. 근데 만약에 뜬금없이 학습지를 딱 준다고 쳐보자. 그럼 그 학습지에서 문제 나오겠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하셔도 되고 평소라면 문제 잘 안 내요. 평소라면 문제 잘 안 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조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36번. 만약 사냥꾼들이 코끼리를 so cruelly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더라면 음식으로 그리고 상아로 그러니까 아이보리로 수년 동안 그렇게 죽이지 않았더라면 they would have much larger populations nowadays. 이거 동그라미 쓰세요. nowadays 여기 있죠. 이게 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have pp가 아니라 그냥 have 동사원형 하나만 딱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개체수를 요즘에 가지게 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사냥꾼들이 계속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개체수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동물들 만약에 정말 재수 없으면은 한 50년도 아니야. 한 30년만 지나도 30년 뒤에 태어날 아기들은요. 북극곰이라 하는 거는 그냥 용과 같은 거야. 그냥. 전설의 동물이 되고 있는 거지. 진짜로. 그게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막말로. 자, 237번 갑시다. 김동민이 해석해라. 못했어요. 못했어요? 한나요? 만약 윌리엄 귀국자가 영국을 1066년에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영어는 아마 프랑스와 소수의 기원이 되었을 텐데. 네. 요게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옛날에 내가 알고 있기로 지금 1066년에 이건 말씀드릴게요. 세계사적으로 이 영국이 2번 침략을 받는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한테 침략받게? 프랑스. 또 이 정복자 윌리엄이 프랑스에 있는 겁니다. 아마 노르망디 공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 하나는요. 스페인. 넙. 근데 어디지? 러시아. 넙. 영국. 독일? 독일. 근데 당시에는 독일이 아니고 게르만 쪽이죠. 얘네한테 2번 침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당연히 영어를 쓰고 있었겠지. 근데 이 2번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에서 쓰던 영어가 독일화가 일부 되고 프랑스화가 일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영어에서의 한 80%는 독일어와 프랑스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 특히 독일어 같은 경우는 발음에 있어 가지고 엄청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 미국식 영어 박스, 영국식 영어 복스. 아닐 거겠죠? 진짜예요. 미국식 영어 water, 영국식 영어 water. 알 발음 안 돼. 끝머리에. 그래서 어느 중3 이런 거 하더라고. 선생님 그럼 라이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앞에 들어가는 R은 발음이 똑같아. 뒤에 들어가는 R 발음은 잘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 그런 거 배우잖아. 어른들이 말하기를 영어는 혀만 잘 굴려도 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teacher, faster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어 좀 하는구나 하거든요. 개뿔 영국 애들은 R 발음을 안 해.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R insertion이지 뭐지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국 애들은 R 발음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독일 발음 자체가요. 모음 그대로 발음해요. 아마 여러분들 파닉스 공부하신 분들은 A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A라고만 얘기하진 않잖아. A도 되고 A도 되고 그렇잖아요. 독일 애들은 A가 무조건 A예요. O는 무조건 O고요. 겁나 간편하죠. 근데 독일어는 문법이 완전 짱나서요. 힘들어요. 무슨 뭐 사성체계인가 뭐 그걸 외워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 다스, 데스, 덴다스, 데이데어, 덴디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칭대명사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 지금 독일어 하나도 기억 안 나. 고3 때 했는데. 구텐 모르겐밖에 기억이 안 나. 구텐 모르겐, 구텐 탁 이런 거. 그게 뭐게? 구텐탁 안녕하세요. 아니요, 구텐 모르겐은 굿모닝이에요. 구텐 탁이 아마 구대부터는 거 그렇고.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프랑스에서 영향을 받은 것 중에는요, 문법에서 대표적으로 영향받은 게 현재 분사야. ing. 영국에서 원래 배웠던 영어에서는 원래 ing가 동명사거든요. 뭐뭐 하는 것. 근데
프랑스에서도 ing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같이 쓰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개를 다 써버리게 된 거지. 고생은 우리만 하고 있는 거야. 젠장. 그래서 어제 서보고한테 얘기했지만은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큰 인물이 되거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세계 공용어로 바꿔버려라.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영어에 찌들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제 아무리 중국말이 중국이 아무리 강국이라 하더라도요. 갑자기 세계 공용어가 중국어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한자가 갑자기 막 빗발치는 상황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장 뭐 아이월드 안경 하는 거를 뭐 눈 세계 안경이를 바꿀 겁니까? 그것도 한자로? 그건 안 되잖아. 나는 한자가 더 별로. 아, 나는 한자가 개인적으로 좋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원이한테는 난 한자를 시킬 겁니다. 왜냐면 국어 때문에 난 한자를 시킬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이라서 대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영어가 그 영국 언어, 즉 영어가 아마도 훨씬 더 적은 프랑스 기원의 언어를 가졌을 텐데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프랑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식민지 동안에 일본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쓰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단무지, 다라이. 넙. 다라이 그 뭐예요? 다라이 일본어로 아니야? 다라이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단무지가 다라이는 아니거든요. 단무지가 단무지. 다꽝. 네. 손톱깎이. 아는데. 가시가 아니에요. 스매끼리.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찹스틱. 와라바시. 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세대들은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내 할머니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는 아니실 수도 있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으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얘기했을 때에 이건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니까 문과들 잘 정리해놔라. 네. 물론 세계사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생각 안 해. 하우스. 자, 그 다음에 7-4번 별표 3개. 되게 잘 들어라. 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뭇이 없다면인데요. 특히 능률 교과서는 잘 들으세요. 능률 교과서에서 뭐뭇이 없다 하면 저 망할 놈의 without 있죠. 교과서 4과 5과 6과에 나와. 4과 5가 6과에 나와요. 아마 4과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간송, 정연필 선생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5과 6과가 무슨 뭐 환경계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동아권도 잘 들으세요. 저 누구야? 권나영이. 교과서 6과에 정조대왕 나오거든요. 정조대왕이 시험 범위에 만약에 들어갔다 치면은 이거 무조건 나와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별표를 3개 치락한 거야. 무조건 나와. 그리고 최준이 겪어봤자, 최준이 아니구나. 저거요? 그 서부고가 겪었구나. 그 서부고 1과에서 왜 보면 17세가 27세기 쓰는 편지. 거기에서도 뭐뭇이 없다면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거 나고. 아마 누구는 객관식으로 나왔나? 어쨌든 그랬을 건데. 그래서 뭐에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나올 거니까 서술형 1타야. 저기 나왔는데 나왔죠? 그 순서를 칸 해놓고 if의 월납부 하나 주고 변형해서 쓰라고.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내 기억이 맞으면 아마 그럴 거야. 자, 어쨌든 엄청 중요한 거니까요.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고 나서 얘기할게요. 자, 조건절을 대신하는 여러 표현. 지금까지 살펴본 가정법은 지금 78페이지예요. if 조건절 주절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들인데 조건절에서는 접속사 if 외에도 다양한 접속사가 올 수 있다. 챕터 11-1을 보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또한 if 조건절의 내용이 otherwise나 suppose나 supposing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나 부사구나 주어 등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 아까 11-1 그 부분에서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미리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표현 나왔을 때 providing 잠깐 이렇게 쓸게요. 첫 글자 대문자 providing that 주어 동사 콤마 또는 provided
that 주어 동사 콤마 이것도 가정법이 들어갑니다. 요거는요 약간 조건문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주어진다면 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제공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제공되어진다면 근데 어쨌든 둘 다 가정 또는 조건이야.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장 시작이 이렇게 나오고 콤마 때리고 주어 다음에 뭐 동사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해석하실 때 뭐 제공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공한다면 아니면 주어진다면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주어가 동사하면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한 가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238번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별을 볼 수 없을 텐데 어둠이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밝다 이런 얘기죠. 밝으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골 가서 반딧불이를 볼 일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239번 확인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가 없었더라면 수백만 개의 유성체들이 지구로 떨어졌을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미콜론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얘를 그냥 마침표로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대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렇지 않다면은 대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수백 개의 유성이 지구에 떨어질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40번 suppose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문장 시작이 suppose가 딱 들어가고 중간에 콤마가 딱 있어. 이건 무조건 가정이야. 뭐뭐라는 것을 가정하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해글 읽을 때 suppose란 말을 쓰고 난 다음에 planet이 아니고 마침표가 들어갔잖아. 그럼 해석할 때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 해서 끝나. 콤마가 들어가면 가정하면이고 마침표가 들어가면 가정해 보자 이거예요 그냥. 아니면 가정해 봐라 이것도 되고. 어쨌든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자, 당신이 만약에 또 다른 행성을 방문한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당신의 질량은 would be the same as on Earth. 지구상에 있을 때와 같은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체중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행성에 가면은 당연히 몸무게가 달라지겠죠. 최지훈 아시죠? 화성. 교과서 7과 서부고에서 정말 개떡 같은 문제 하나 나왔어요. 네 만약에 몸무게가 60kg라 치면 화성 가면 몇 킬로게 하면서 뭐 숫자 객관식 문제 나오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런 미친 학교. 어우 정말 진짜 그런 걸 낼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다. 영어야 수학이야. 자 근데 여기서 말한 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체중 그 자체를 얘기하는 아니 체중이 아니고 원래 있는 여러분들의 몸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게는 다른 얘기예요. 무게는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이제 재는 몸무게가 만약에 100kg라 치자. 좀 심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100kg라 치자. 그러면 화성을 가든 토성을 가든 하다못해 뭐 금성을 가든 거기 가면 몸무게는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생기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거기 가면은 몸무게는 달라진다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무조건 체중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241번. 똑같이 또 서포징 다음에 콤마 들어가죠. 권하영이 해석해라. 못했어요. 최지훈이 해라. 너는 너의 타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친구가 있다면 너는 그들에게 네가 그들의 친구가 되기 싫다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네,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성격이 다른 애야. 그럼 그한테 난 너하고 친구 될 수 없어라. 왜 말할래? 이런 얘기야. 어떻게 말할래요? 살며시 다 멀어지겠죠. 무시하는데. 무시하고 나는 살며시 멀어지겠죠. 네, 뭐 그냥 무시하든지 연락 끊든지 졸업하고 나면 안 보든지 뭐 거기서 끝나는 거죠. 시간 경청. 자, 242번. 자, 242번은 자, honeybee pollination is so important that 합니다. honeybee pollination. 꿀벌의 수분이에요, 수분. 그러니까 이게 그 수분 맞죠, 이게? 자, 꿀벌의 수분 작용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는 not have 1/3 of our food. 우리 음식의 3분의 1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뭐가 없다면? but for bees. 벌이 없다면. 이게 저기 YBM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그 벌과 관련된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교과서 3과 있잖아요. 능률. 능률의 교과서 3과가 호랑이 얘기거든요. 서부고 신명저 교과서 3과가
오랑우탄이에요. 팜류. 그래서 교과서 3과가 전부 다 환경 얘기인데 저쪽에 저 서부고 2학기 교과서의 5과가 꿀벌 얘기예요. 이게 다 환경 얘기야. 그러니까 호랑이 그 너희 3과도 잘 기억해라. 호랑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거든요. 오랑우탄의 팜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간 저기 있는 숲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와.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좀 더 숲을 없애버리니까 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든다. 그 얘기. 초반에 되게 잔인한 얘기 나옵니다. 저 신명 교과서 3과에는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엄마를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 인간이 엄마 팔을 자르나 새끼 팔을 자르나 아무튼 그래요. 그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이거를 교과서에서 그거 모른다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24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나 해석해 주시오. 만약 그 이동 동안 경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잊지 않았을 어디서 하는 말이게 이게? 시상식. 시상식이죠. 그러니까 그의 지원과 그의 조언과 그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지금 혼합가정법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had pp 들어갔고 여기에는 지금 동사 원형을 썼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칸은 today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도 혼합가정법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44번입니다. 누구 시키지? 김동인이라. 못했어요. 도대체 못한 게 몇 개야 도대체? 못하긴 했네. 딴 거는. 그러면 저 빠긴형이라. 저요? 네. 몇 번이죠? 244.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었더라면 그 영화는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은 오락거리를 제공한다. 네. 괜찮은 오락거리를 제공한다는데 거기 does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does는 provide를 강조해주는 강조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공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도 문법 예상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was입니다. 이 was는 지금 어떤 동사의 대동사로 쓰였는데 그게 누굴까? 이 캣띠 갑자기 기무지는 필름 이카고 내 동사라 캣띠 필름 제공하다. 뭔 소리예요 지금? 이 was는 어떤 단어의 대동사냐고요? 빈. 그렇지 빈. 그랬던 것보다 그랬을 텐데 그 말이야. 그랬던 것보다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더 큰 예산이 주어졌다면 allocate라는 단어가 할당하다, 부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주다야 이것도. 주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밑도 끝도 없이 동사 1위가 딱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분사구문이라 그랬고 이거는 수동의 의미라 그랬죠. 그럼 받다야 그냥 받았더라면 이런 말이야. 한마디로 받았더라면. 245번. People say stupid things on the internet.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말을 한다. But 그렇지만 wouldn't dare. 여기서 wouldn't dare에서 생략된 게 뭐가 생략됐냐면은 people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히 그러한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말들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out loud in public 공개적으로 크게 말하지는 않는데 이건 뭐냐면 인터넷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막 되게 까는 거야. 뭐 연예인들도 막 까고 막 까고 막 양파처럼 까고 정치인들도 까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딱 면전에서 딱 본 순간 그 말을 똑같이 하겠냐 이런 얘기죠. 안 하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게임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은 게임하다가 모르는 사람하고 뭔가 게임하는데 막 승질 나가지고 야이 삐리삐리야 이런단 말이야. 그 카다 둘이 서로 열받으면 니 어디 산대? 대구 산다. 나도 대구 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번씩 하죠. 좀 비밀까? 그런 거 한번 뜰까 이런 얘기 하잖아. 막상 만나고 나면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때 그러셔서 제가 좀 그래서 아 그래요 하면서 갑자기 친구가 된다. 그런 상황도 생겨요. 되게 웃기죠. 자, 246번 가겠습니다. Intensive reading might have helped the concept to be more easily understood. 김동민이 뒤에 있는 거 봤으니까 네가 해. 정독은 그 개념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줬을지도 모른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해되도록이겠죠.
개념 이해를 하는 게 개념 이해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고쳐놔.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개념이 이해가 되도록 도움 좀 해. 여러분, 정독이 뭡니까? 아니 집중력. 집중적으로 읽는 거니까 꼼꼼하게 읽는 거겠죠? 그럼 내가 다른 거 물어보자. 여러분, 다독은 뭐예요, 그러면? 많이 있는 거. 속독은요? 빨리. 잘 안 해. 그건 다행이네요. 내가 요즘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문해력이 떨어져요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혹시나 아는가 싶어 물어봤어요. 뭐 그 정도는 알겠지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파트 3입니다. 자, 82페이지 한번 볼게요. 형용사적 수식어 1. 형용사적 수식어란 원칙적으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읽어주세요. 원칙적으로는 명사를 수식한다. 왜? 형용사는 항상 명사 발악이기 때문에 이건 첫 단추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식이란 명사를 좀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으로 설명해 준다는 의미다. 당연하죠. 똑같은 최지훈인데 입안에 최지훈이 5명이 있다 치면은 안경 낀 최지훈인지 뭐 키 큰 최지훈인지 아니면 마른 최지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최지훈 얘기해봐라 그럼 5명이 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a table에 형용사가 붙어서 nice green table이 되면 좀 더 명사가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형용사는 줄 거세요. 명사와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긴밀이란 말은 그만큼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하는데 그것의 정의는 a word that describes a personal thing 하니까 사람이나 물건을 묘사해주는 단어. 이거를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gives extra information about them. 그것들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적 수식어의 위치. 영어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어구가 줄거세요. 명사의 앞 또는 뒤에 연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뒤에 연결하는 경우는 뭐가 설명할 내용이 길 때, 그럴 때 뒤에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형용사적 수식어의 여러 형태는 형용사 단어도 그 자체가 되고 전명구 즉 전치사 명사도 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할 이란 뜻이에요. 뭐뭐 할. 그 다음에 ing는 뭐뭐 하고 있는. 그 다음에 pp는 뭐뭐 된. 그 다음에 관계사절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죠. 내가 지금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내가 먼저 했다. 이거는 내가 예전에 주어동사 수일치 관계도 그렇고 항상 주어와 동사의 관계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들어간 내용들 싹 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못 믿으시겠으면 여러분들 책 어딘가 찾아봐. 분명히 나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8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형용사구의 수식입니다. 우리 85까지 숙제자. 아니요. 6. 아, 죄송합니다. 자, 형용사구는 여러 형태로 명사의 앞이나 뒤에 온다. 명사 뒤에 위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줄 거세요. 대개 전명구이거나 수식어구의 길이가 긴 경우. 그래서 길게 얘기할 때는 항상 명사 뒤에 붙어서 무슨 혜성처럼 뒤에 떠르륵 하고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식하는 명사가 thing, one, body인 경우에도 형용사구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something 아니면은 뭐 someone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the somebody 그 다음에 뭐 somewhere 요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뒷자리에 형용사 단어가 들어가거나 형용사 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형용사 절이 들어가거나 관계대명사 같은 거. 그래서 뒤에가 무조건 들어가죠. 뭐 beautiful something 이런 말 없습니다. something beautiful이 맞는 거지. 아시겠죠? something stupid,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pretty 뭐 이런 거. 이래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뭐 pretty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만약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데 주어진 단어에 뭐 something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친절하게도 한 단어니까 이거는 명사 앞을 꾸며주겠군 해서 beautiful something 이렇게 써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돼. something이 아니라 그냥 띵이잖아. 그냥 띵. 뭐가 안 붙어있고. 그럼 이때는 beautiful 써도 됩니다. 차이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something이라고 있을 경우라면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썸이 없어. 썸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pretty를 넣었다 치자. 아니면 beautiful을 넣었다 치자. 그러면 이건 앞에서 꾸며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왜? 띵 자체는 여기서 명사거든요. something은 원래가 대명사고.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챕터 8 한번 볼게요. 네, something beautiful이 맞는 거죠. 자, 24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자 선택할 때 잘 기억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Marry someone a lot like you 하죠. A lot like you. 누군가와 결혼해라. 어떤 사람? 많이 너와 같은 사람. 그럼 이게 뭐가 같은 거야? 뭔가 성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취향이 비슷하거나 뭐 이런 거겠지. 외모가 비슷하면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similarity,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core values,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background, 즉 배경입니다. 출생지 아니면 어느 환경, 자라난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is the key, 핵심입니다. 뭐에? 행복한 결혼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이 어떤지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몰라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한 적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배우자를 만약에 만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다면 진짜요. 이거는 진짜 뭐 소개팅 단순하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연애 개념이 아니라 맞선 개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과 결혼할 약속까지 해놓은 요런 개념이라면 뭐를 한 번씩 보라 하냐 하면은 그 집의 부모님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상견례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집의 부모님이 자라온 환경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나 집안은 되게 막 보수적이고 막 되게 막 뭐 지킬 거 다 지켜야 되고 이런 집안이라 칩시다. 아니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알겠죠? 그런데 한나가 만나는 어떤 남자, 즉 결혼을 상대하는 배우자는 엄청나게 자유분방해요. 그럼 안 돼.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 여사친도 많아. 와 진짜 안 돼. 그리고 그 집에서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써. 그런 경우라면. 원래 신경 안 써. 그런 경우라면 조금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또 괜찮다 하면 상관이 없는 거고. 아 그래 그 네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비유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만날 것 같으면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과거의 삶이 어떤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기는 보거든요. 우리 대장님은 내가 친구가 없는 줄 알아.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뭐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친구 만날 일이 없지. 왜냐면 친구 만났다면 맨날 이건데. 근데 내 일이 바쁜데 이걸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 봐.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뭐 만나도 이제 잘 만나요. 그 친구들 다 먹고 살기 바빠. 결혼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대장님은 자기가 되게 친구 많은 줄 알아. 우리는 진짜 친구 많아요. 맨날 뭐 했다 하면 친구 만나고 뭐 그러거든요. 뭐 해봤자 뭐 하겠냐. 커피숍에 수다 떨고 그게 많지. 새벽 1시에 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오. 아니 어차피 술 먹고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자, 248번 가겠습니다. Perhaps it is good to have a beautiful mind 입니다. 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마도 좋다. 그렇지만 even greater gift죠. 훨씬 이거 훨씬입니다. even 훨씬 더 나은 이거 심지어 뭐뭐조차도 아니에요. 왜냐면 비교급 나왔잖아. 마치 바사틴 알라파. 자, 훨씬 더 나은 재능은 바로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지 마음도 아름다우면 괜찮은데 남의 어떤 아름다운 마음도 찾아내는 것이 그만큼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름다운 여러분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249번 가겠습니다. 최지휘 해라. 아닌데. 확인해 해라. 또 저예요? 네. 내가 안 해서.
인간의 문화들은 너무 달라서 한 연설가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의미들이 다른 사람과 완벽하게 공유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투투가 나왔잖아요. 그럼 너무해서 뭐하지 못한다죠.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 한 연설가에게만 이용 가능한 그 의미를 허락하지 않는데. 근데 뭐가 되도록? 완벽하게 또 다른 사람과 공유되도록.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문화 자체는 다 다양하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나는 잘생겼습니다. 라고 어떤 연설가가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문화에서는 자신감이 참 당당해서 참 멋지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도 있을 것이고 저런 오만방자한 놈 같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서로 공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인간의 문화는 서로 다양해서 하다못해 사람의 성격도 다양한데 맞잖아. 어떤 사람은 어머 저 남자 봐 당당해서 멋지지 않니? 뭐라 하노 재수없구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250번 꽃나영이. 오존 또는 세계에서 노는 매우 불안정한 가스이다. 위치하고 있는 지구 대기 성층부에 위쪽 아니야? 네 위쪽인데요. 그 triatomic 하는 말 나왔잖아요. 그 TRI 끊어. TRI가 우리가 알고 있는 3이야. 그 다음에 atomic, atom이죠. 원자야. 그럼 이걸 뭐라 하면 삼원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삼원자 산소인 오존은 is a highly unstable gas죠. 매우 불안정한 가스래요. 어디에 놓여진? located 앞에 끊으세요. 이것도 형용사예요. 상층부의 stratosphere 하니까 성층권에, 그러니까 지구의 성층권 상부에 놓여져 있는 매우 불안정한 가스가 바로 삼원자 산소인 오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존 표시 어떻게 해요? O3잖아. 그죠? 산소 생각. 네, 그 삼원자 원소가 바로 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1번 최지휘. 시약하는 도구이다. 분석하고 탐구, 해석,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저 유용한도 되지만 aiding이란 말을 그 해석 넣어줘야 되겠죠. 도와주는데. aid하는 말이 도와주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분석과 탐험과 이해와 그러니까 이해와 understanding 해석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그럼 이 useful이 결국은 to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야. ful 들어가면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useful, helpful, beautiful 이런 거 있잖아요. wonderful 이런 것들 다 형용사예요. 무조건 형용사로 기억을 하셔야 해. 자, 다음 252번 김동인 해라.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의미 있는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다못해 오늘 뭐 먹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먹지? 짜장면 먹었는데 맛 더럽게 없어. 오늘의 의미. 짜장면은 맛이 없다. 자, 253번 한나주 싸움. 가능한 너의 아이들과의 최대한 양의 시간을 소비하는 희생이 필요하다. 내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이게 딱 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희생하세요. 필요한 것은 whatever 무엇이든지.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to spend the maximum amount of time 최대한의 시간의 양을 보내는 데에 필수적인 뭐든지 하래요. 근데 time은 time인데 무슨 time? 너의 아이들과 가능한 time. 이래 들어가죠. 오늘도 집에 가면 책 읽어줘야 돼요. 네, 큰일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2 별표. 투부정사 ing pp의 형용사적 수식. 무조건 뒤에서 꾸며주는 거. 투부정사는 뭐뭐 할 뭐뭐 하는. ing는 뭐뭐 하고 있는. pp는 무조건 뭐뭐 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254번도 쭉 갈게요.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합니다. 일단 저 문장부터 먼저 해석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소음, 다시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이러한 소음을 don't let 하지 마라는 얘기니까 내버려 두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하니까 당신 자신의 내적인 목소리에 drown out 한다는 얘기는 거른다는 얘기거든요. 거르도록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야, 이게 안 났나 저게 안 났나 저게 안 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무시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마라.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don't let이라고 했으니까 버리지 말란 얘기는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have the courage, 용기를 가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용기? to follow, 따를 용기. 자, 뭐뭐 하리라 그랬잖아. 따를 용기. 너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255번. 자, 놀라운 결과, 즉 from the marketing report입니다. 마케팅 보고서에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surprising이 여기서는 바로 앞단어로 한 번만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는 보여준다. 패스 해보시고 뭐를? 거의 2 out of every 3 college students 하니까 3명의 대학생들 중에서 거의 3분의 2, 아니 거의 2명이 never scan, 결코 스캔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를? QR코드를.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 광고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럼 무슨 광고가 있는데 QR코드를 보고 광고를 아세요? 하는데 아무도 QR코드를 안 본다 이런 얘기야. 3분의 2 정도가. 나도 안 보는데. 귀찮았어. 자, 그 다음 256번. 최주혜라. 우리는 친구들을 고른다. 그들은 함께 놀기에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이해해주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고른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편한 사이여서 까고 깐다 하더라도 슬픈 일 생기면 같이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너는 참 이런 아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그래서 누가 자꾸 떠오르죠? 미지심. 그렇게 까이고 어제 심은지 차 타고 가는데 실험 편할 때 끌어놨더니만은 차를 내가 타려고 또 추운 거야. 에어컨을 틀어놨네. 아 추라 하면서 집가있기는 막 오마상 난리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건데 하면서 뭐 후드티 막 덮고 막 난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럽다. 이제 답다. 내가 마지막까지 추워라 했거든요. 계속 죄송하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58번. 확인해라. 이거 못했어요. 건강해라. 진보는 일어난다. 진보는 일어난다. 아, 257번이구나. 예.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기회를 잡을 때 그것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 네. 해리스 트루먼. 그래서 트루먼이 누구게? 대통령인가? 맞아. 해리 트루먼. 그 유명한 대통령인데 언제적 대통령인지 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고 능숙한 지도자들이 기회를 잡을 때. 무슨 기회? Change things for the better. 더 나은 쪽으로 상황들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을 때. 그 기회가 딱 생겼다라고 하면 진보는 발생한다. 아, 이제 생각났다. 트루먼 대통령 때 당시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중. 그리고 그때 당시 트루먼 대통령 때 일본에 폭탄이 2방 떨어지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래서 짬뽕이 많이 없어졌대. 자, 어쨌든 25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most of the trouble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의 오늘 대부분은 하나 점프하셨어요. 아, 점프했습니까? 258번. 자, the first requisite for success is the ability. 성공에 있어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바로 능력인데, 자, ability 뒤에는 항상 to 부정사 들어가면 뭐뭐 할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슨 능력? Apply your physical and mental energy.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한 가지 문제에다가 계속해서 적용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뭐 하지 않고 without growing weary 합니다. weary 무슨 뜻이야? 계속 아니 weary가 무슨 뜻이야? 해석했으면 알 거 아니야. 지친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봐. 이것도 내 어원이 얘기해 줄게요.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where 뭐야? 입힌다. 동사로는 입다고 명사로는 뭐긴 뭐야 옷이지. 보통 속옷 할 때 언더웨어 이런 말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옷이라 하는 것은 계속 입고 입다 보면 어떻게 돼? 귀찮아요. 힘들어요. 아니 옷을 계속 입으면 귀찮아요. 아 힘들어요. 아니 옷 자체가 짧잖아요. 네. 아그 뜻이에요? 아 옷을 입에 계속 아니 옷을 한 20년 동안 계속 입을 거예요? 계속 해지고 뭔가 딸고 떼묻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y가 들어가게 되면 딸가진 헤어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성격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친이 돼버려. 그리고 우리 있잖아. where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입다도 되지만은 뭐뭇을 딸게 하다 이 말도 돼요. 딸게 하다. 아. 그래서 과거 분사로 경우에 따라서 원 이런 말 나오잖아. 이게 해진 이런 말이야. 옷이 해졌다 이런 말 하잖아. 헤어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거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타이어. 이것도 타이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가 맞지. 근데 자동차 타이어는 시간이 되면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얘기하면 뭐야? 딸게 하다 이 뜻이야. 그리고 딸게 하다인데 사람을 딸게 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에다가 D 하나 넣으면 그 이름도 유명한 뭐가 나와? 타이어를 돼버리잖아. 피곤한 지친 이 말이야. 뭘 오해요 이 사람들아. 알았어요. 알고 있었지. 재수없어요. 타이어래요. 몰랐잖아. 지은아 인정해야겠다. 알고 있어. 자 진짜. 259번 하겠습니다. 김동인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골칫거리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 중요해지고 싶어하는. 네, 중요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해지고 싶어한다 하는 말은 좀 눈에 띄고 싶고 뭔가 좀 나서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골칫거리는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정치 쪽에서. 정치 쪽에서. 그리고 want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want 자체는 수동태 못 씁니다. 원한다는 마음 자체는요, 능동 형태만 들어가지 수동 형태는 잘 안 들어가요. 그거는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260번. 한나이라. 책처럼 다친 마음이다. 그저 나는 불러주다. 네. 한마디로 뭐예요? 닫혀진 마음은 닫혀진 책과 같다. 그러면 책이 닫혀져 있으면 그 책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 그 말은 사람의 마음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단지 a block of wood란 말은 그냥 숲덩어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됐고요. 자, 그래서 86까지가 내가 숙제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86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간의 숙제는 언제 92. 나쁘지 않아. 좋지도 않아.